네, 안녕하세요. 조곤조곤의 구현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패디입니다. 오늘은 실장님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촬영을 해볼게요. 네,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해외에서 바라봤을 때 저희 네. 한국 패션과 이제 일본 패션의 차이점과 뭐 위치 이 정도가 되겠네요. 현위치. 네, 오늘의 관점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삼국에서 바라봤을 때의 현재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스탠스? 네네네. 이거죠? 네네. 네. 일단 일본의 패션이라 함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부터 요즘은 어떤지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일본은 일단 저희 나라보다 훨씬 이런 문화가 이런 패션이 훨씬 빨리 아, 그쵸. 시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됐잖아요. 오래됐죠. 그쵸, 오래됐고 빨리 시작했고 그만큼 역사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물려줘서 아버지가 가업을 예, 이렇게- 예, 계속 그런 시기잖아요. 가업이죠, 가업. 예. 일단 그런 것들이 모든 장인 정신이랑 다 어우러져서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이 리스펙하고 인정을 해준다. 예. 그런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브랜드 좋아하는 것 또한 약간 장인 정신, 약간 네네. 변태성 이런 그쵸, 거 그쵸. 아닐까요? 예. 좋은 뜻의 변태성 그쵸, 있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럼 현재 일본은 뭐 어떻게 보세요? 과거랑 현재랑 네. 그 장인 정신과 아날로그가 네. 현재는 저는 일본에 약간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매출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아날로그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수출하거나 수는 없죠. 예, 팔 수는 네. 없으니까 소비자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정성껏 장인정신으로 만드니까 그만큼 납득을 해버리잖아.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지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올 수 있는 수량이 한계가 돼서일 뿐이에요. 말 맞아요, 그대로.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을 이유는 아닌데 뭔가 오랜 역사와 전통과 이런 가업 문화적인 그 컬처, 일본의 컬처 자체를 우리가 흡수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쉽게 생각하면 드레스, 한복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비싼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약간 그쵸? 그죠? 고급스럽죠. 그렇게 납득되는데 지금 레디투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장인 정신으로 하면은 아마 내 주변에서도 나를 장인 정신 취급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쵸. 그렇게까지 옷을 해야 돼? 네, 라고 네. 생각하면서 막말로 병신 취급해요. 변태 취급하고 병신 취급하지. 와, 리스펙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때? 저희 나라에서 이제 일본을 바라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말 중에 네, 빨아든다. 예, 예. 많이 빨죠. 예, 그러니까 네. 약간 장희성 씨를 리스펙하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로 일단 뭐 네. 저희 나라가 봤을 때 일본은 약간 네. 우호적인 성향이 많잖아요. 지금 봤을 때 그쵸. 소비 패턴도 엄청. 그렇고. 네. 예, 패션에 있어서.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네. 일본 사람들은 네. 일본 옷을 많이 사나요? 요즘?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예전에 제가 이제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거래하고 바이어 했을 때에 그 친구가 일본에 내세울 만한 캐릭터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연 GD가 있어. 그쵸, 그쵸.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없어. 그리고 일본 음악, J-pop 옛날이고 지금은 별로 뭐 그쵸. 그런 거 없죠. 그리고 J-드라마 뭐 없어요.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뭐 영화권에서도 일본 그런 거 없죠. 오로지 걔네가 잘하는 거는 애니메이션. 아이돌 문화가 살아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랑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네. 독특하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예, 약간 우리나라랑 확실히 그렇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문화 다르죠. 옛날에는 키무라 타쿠야 막 이런 사람들 있고 뭐 엑스제팬 있고 막 오래된 얘기지만 그런 게 있어서 일본 막 열풍하고 막 경제도 엄청 높고 그런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도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져 갖고 그 유튜브 봤잖아요. 38위 뭐 맞아요. 이런 쪽으로 가고 막 우리나라가 오히려 훨씬 위에 있고 그런 거 보면 아날로그와 장인 정신의 기반으로 된 게 일본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 있는 그 상황이에요. 지표를 봤을 때 네.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거네요. 일본에 움츠려져 있죠. 그 장인
만든 옷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사는 한국 것보다는 거에 그쵸, 관심을 그쵸. 더 많이 가져요 요즘에. 제가 보기에도 일본 네. 사람들이 자기네 옷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저희 나라 옷 혹은 네. 뭐 명품 쪽으로 더 많이 사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소비 패턴이. 네.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희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위치 저희 네. 한국 패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이게 아까의 반대로 저희 나라의 패션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요. 아, 짧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한국을 알려지는 이 K 컬처에 대한 것도 K-팝이 확 흥행하면서 한국 음식, 뭐 한국 음악, 드라마가 이렇게 확 알려졌잖아요. 뭐 뷰티부터 해서. 그것도 사실 10년? 뭐 채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패션이 급부상하고 있는 거가 맞기는 하지만 걔네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가기엔 아직 일러. 근데 일본에 봐봐요. 꼼데가르송. 거의 뭐 일본의 LVMH죠. 아, 그쵸. 그리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애들이 뭐 이세이 미야키, 요지 야마모토 디자이너. 그런 역사적인 브랜드들이 있고 요즘에 뭐 뜨고 있는 데가 뭐 사카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뭐 세인트 미카엘. 우리나라는 사실 앙드레 김 선생님. 그 다음에 지금 해외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우영미 선생님. 정욱준 선생님이나 네. 뭐 장광효 선생님 뭐 이런 실장님들은 확실히 선두에 있고 1세대 우리나라 패션 1세대라고 했지만 얼마나 돼요. 그렇게 오래 안 됐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확실히 그게 달라요. 요즘에 한국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 그게 아직 소비자까지는 전달돼서 막 붐을 일으키고까지는 안 됐다. 유럽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의 패션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어이씨 한국 패션 잘해. 이제는 일본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보면 트렌디하거나 디자인적으로 뭐는 없어. 근데 한국은 디자인도 잘하고 얘네들만의 그게 있어. 이제 떠오르는 룩인 거야.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고 대화했던 사람들은 바이어라든지 이런 패션에 있는 사람들인 거고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아직 그 사람들이 소비해서 이거를 막 사면서 역시 한국 거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래도 그래프로 봤을 때 일본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한국의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 패션하고 네. 우리나라하고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결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 결이 다른 이유 중에 뭐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LVMH가 캐피탈에 투자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얘네가 투자한 건 유럽의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새로 브랜드를 시작해갖고 걔네만큼 어떠한 거를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 유럽이 아닌 제3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얘네를 끌어올려서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끌어올려서 매출을 내는 게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 하면 데님.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해. 그리고 일본 하면 장인정신도 인정해.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인 전 세계적인 이슈인 지속가능성. 이 삼박자가 맞아, 캐피탈에는 다 맞아. 경제적으로 일본이 낮아지고 인건비도 아직 걔네보다는 낮거나 뭔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분명히 비즈니스적으로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본하고 저희하고 그런 가는 길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희 나라는 이제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저희 나라는 반대로 많이 파는 거. 아, 가성비라는 명목하에 싸게 많이 파는 거. 그거를 주력으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면 네.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조금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글로벌화 시키려면 네네. 정부 지원 사업이나 네네. 한국 패션협회에 도움이 안 돼. 헤라 컬렉션이라고 해서 패션이 그때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한국 패션협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전 세계 유명한 파페치, 매치스, 센스 내놓으라 하는 바이어들을 끌어들어와야 돼. 아,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그거를 안 되고 있다 그게. 돈을 안 써. 아 그거 어디다 써요 그러면? 몰라 나도 몰라 안 써.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글로벌하게 알리려고 하면 이제 아시아권에 대한 거는 진짜 그냥 우물이야.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영국이든 프랑스든 이태리든 패션쇼 하면은 뉴욕 패션위크 정도 돼야 그게 되거나 밀라노나 파리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쇼룸이나 이런 거 하는 거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하든 패션협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상황이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디자인도 잘 하고 뭐 열심히 하지.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도 잘하지.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조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힘든 상황이네요. 해외로 나가라 일본 애들은 엄청 지원해줘요. 아 그래 맞아 네. 안 나갈 뿐이야 걔네가. 네. 진짜 지원하는 사업이 어마어마해. 우리나라는 없어. 외국에는 에이전트들이 많아요. 해외로 수출하는 에이전트. 우리가 뭐 수입하려고 하면 그 에이전트 통해서 얼마든지 수입을 개인부터 회사가 진짜 많아 수입할 수 있어. 근데 국내의 K 패션에 대한 수출을 하는 그런 전문 바이어 에이전트가 거의 없어. 해보셨잖아요 근데 수출. 아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도움받은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땠어요? 힘든가요? 수출하기? 개빡셌죠. 유럽에 내 돈 들이고 막 몇 억씩 내 돈 투자해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한 거 진짜 뭐 없이 캐리어 몇 개씩 막 실어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유럽에 가고 막 손짓 받짓 막 영어로 욕하고 막 나 혼자 소리 질러가면서 컬렉션하고 뭐 막 지인들 통해가지고 쇼룸 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거기 짱 박혀갖고 막 있고 진짜 혼자 다 나라에서 땡전 한 푼 안 도와줬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 에이전트가 없어. 나는 내 브랜드 망하면 그거나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 왜냐면 잘 만들고 잘하는 브랜드도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데 이거를 해외에 알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나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안타까워. 맨날 일본, 유럽 똥꼬 빨고 언제까지 똥꼬 빨 거냐고. 걔네 이제 내 지인들 한해서요. 이건 약간 내가 억울해서 얘기하는데 내 지인들 한해서 이제 일본 브랜드 쳐주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가성비가 안 좋거든. 우리나라 내에서 내부 시장, 내수 시장에선 가성비 졸라 따지잖아. 근데 왜 일본 거는 가성비 안 따지고 막 사는데? 아니 그 도대체 뭔데요 그 장인 정신이. 나는 그걸 뭐 관심이 있지도 않거든요 저는. 네. 관심이 있지도 않은데 한번 뭐 봤을 때는 뭐 이 바지를 지나다니면서 저거는 뭐 이렇게 해서 장인 정신이 들어간 바지야 네. 라고 뭐 모두가 알면은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바지잖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연 그거에 비해서 이게 많이 떨어지냐? 퀄이 떨어지냐는 거죠. 아, 나는 겉으로 보여줬을 때 생산하는 사람은 느껴. 잘했네. 확실히 좋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 느끼도 있어. 근데 대다수가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소비자잖아. 소비자들이 봤을 땐 거의 모를걸? 그러니까 모르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얘기하는 거는 네. 과연 그 돈 주고 살만한 값이랑 우리나라 바지의 그 값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 가치 평가가 그쵸.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쵸. 왜 일본 거는 온 여기서 다 빨아주냐고. 오히려 내 주변에서는 한국 게 훨씬 가성비 있고 이 가격대에 퀄리티 일본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 유럽 로컬에서 만든 거보다 잘 만들고 내 거 만듦새 보고 진짜 좋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의 에피소드 내 유럽 친구가 내 옷을 사갖고 샤넬이나 이런 거 사는 친구예요. 에르메스 벌킨백 들고 하는 기업의 회장이야. 마른 친구지만 그런 사람이 벌킨백이나 이런 거는 무거워서 안 든다고 하고 한 켠에 놔두는데 내 옷은 자기네 쇼룸 장롱 가운데에다가 안에 넣어놨어. 입지도 않아. 이거는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외국 친구들이 제 옷뿐만 아니라 한국 거를 그만큼 취급하고 높게 평가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거는 떨어지고 일본 거는 좋고 유럽 거는 좋고 이게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나만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브랜드들 진짜 잘한다니까. 맞아요. 가격대가 유럽 거보다 떨어지는데 이걸 떨어지면 안 돼 사실. 더 받아도 되는데 맞습니다. 마인드셋 자체가 잘못됐어요. 일단 오늘 저희 주제가 예.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의 일본과 뭐 우리나라의 패션의 위치, 좀 정리를 차이점, 하자면 이런 거였는데, 예. 네. 지금 아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약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네네. 일본은 지는 해. 맞아요. 우리나라는 떠오르는 떠오르는 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본 거 리스펙하고 우리나라 거는 싼 취급하지 말라고. 이거는 난 좀 아니라고 봐요. 지는 해지만 리스펙은 합니다. 뭐 그러니까 리스펙 할 만한 가치는 있죠. 역사는 있으니까 존중은 해주되 얘네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취급하면서 우리나라 패션은 막 당연히 싸야 되고라는 마인드셋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우리나라 프라이드를 갖고 좀 프라이드 갖고 네.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떠오르는 해는 아니다. 물론 잘하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약간 지고 있다. 단순히 오래 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럼 저희는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이렇게 열 내는 게 맞나 싶긴 한데. 아니 땀나신 것 같은데. 네. 더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뭐 촬영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